MACD와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에 비해서 빠른 신호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도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추세 반전형 패턴과 보조지표를 결합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MACD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을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로 빠른 이동평균과 느린 이동평균의 차이로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MACD를 사용하는 방법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 시점을 매매 타점으로 잡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MACD가 중점이 아니라 다이버전스와 패턴을 함께 보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내리고 있는데 반해서 지표의 저점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조만간 추세가 전환될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다이버전스가 높아질 때 우리는 조만간 상승으로 추세가 바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패턴과 함께 접목하여 볼 때 그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ACD 외에도 RSI나 스토캐스틱 지표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RSI는 현재 가격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해 추세의 과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지표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처럼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조만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RSI가 70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구간은 과매수 구간으로서 조만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보조지표로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있는데 현재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에 고가와 저가의 범위 내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선이 %K와 %D입니다. 그래서 두 선이 교차하는 이 시점이 단기 반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RSI와 스토캐스틱은 생략하고 MACD 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 어깨형 패턴과 MACD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형 패턴은 사람의 어깨와 머리 모양의 패턴으로 조만간 하락으로 추세가 반전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반전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어깨와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구성된 이런 패턴이고요. 이 머리 어깨형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아래 MACD를 살펴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만간 하락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패턴이 완성되면서 지표가 아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어깨형 패턴이 이미 완성이 되기도 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타나면서 추세 반전에 대한 경고를 해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이버전스 현상을 통해서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추세 반전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턴의 넥라인이 돌파될 때가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오른쪽 어깨의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고 이익 실현은 고점부터 넥라인까지의 폭만큼을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패턴은 이중천장형 패턴으로 이중천장형 패턴과 MACD를 결합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다가 비슷한 높이의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이중천장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천장형 패턴은 대표적인 반전형 패턴으로 넥라인이 돌파되면 패턴이 완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천장형 패턴과 MACD를 결합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고점이 약간 높아졌는데 반해서
MACD의 고점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MACD는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패턴이 완성이 되고 넥라인이 돌파되는 이 시점에서 매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은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고 이익 실현은 패턴의 고점부터 넥라인까지의 폭만큼 기본적으로 잡아주게 되고 길게는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분할 청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중 천장형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천장형 패턴이란 비슷한 높이의 고점을 3번 만들고 하락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흔히 3개의 산을 겹쳐놓은 모양과 같다 하여 3산형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3중 천장형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MACD를 살펴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비슷한 높이의 고점이 3번 만들어질 동안 MACD는 이미 고점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이미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MACD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면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MACD의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3중 천장형 패턴의 넥라인이 돌파되는 이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손절은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고요. 이익 실현은 고점부터 넥라인까지의 폭만큼을 기본적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2배 또는 3배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분할 청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패턴은 쐐기형 패턴입니다. 쐐기형 패턴은 그 모양이 쐐기 모양처럼 넓은 폭에서 점점 좁아지는 패턴을 쐐기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패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쐐기형 패턴은 저점이 급격히 높아지는 데 반해서 고점이 완만하게 갱신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들지만 고점에서 매도세가 계속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고점 갱신이 완만해집니다. 즉 하락세가 만만치 않게 붙는다는 의미로 이 패턴이 완성되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쐐기형 패턴과 MACD를 함께 살펴보면 쐐기형 패턴에서는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MACD에서는 이미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단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바로 매매 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손절매는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고 이익 실현은 이 왼쪽 상승폭 대비 3분의 2 정도만큼 이익 실현을 잡아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패턴은 흔히 밥그릇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원형 천정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천장형 패턴은 밥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으로 둥근 천정을 만들고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후에 완만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채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형 천장형 패턴에 MACD를 결합한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데 반해서 MACD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둥글게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밥그릇 패턴이 완성될 때 상단 채널선을 그어서 이 채널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바로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손절매는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고요.
기본적인 목표 가격은 왼쪽에 이 상승폭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가격이 기본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MACD가 기본적으로는 시그널선과 MACD 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매매 타점으로 잡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전략을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상승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올라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었는데 또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즉 잘못된 시그널을 자주 보내준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전략만 가지고 거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ACD와 시그널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에 비해서 빠른 신호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도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추세 방향 쪽으로 크로스되는 것만 적용하시면 성공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를 이용하지 않고 골든 크로스 시점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요. 또 여기 내려가다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 상승 추세일 때는 골든 크로스만 이용하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데드 크로스만 이용하는 이런 전략으로 사용하신다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턴은 완성이 돼야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이 완성이 되는 듯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걸러내고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MACD의 다이버전스를 함께 확인하는 이런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MACD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단순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추세의 전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추세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